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다.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공과 권력을 논하고 있었다. 연단 위에는 이도현 하나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가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얼음 왕자로 불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은 비극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이제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하며 과거의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이 행사는 하나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였다. 도연은 연단 위에서 형식적인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일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며시 움직였다. 낡고 해진 원피스를 입은 7살 남짓한 여자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김미나. 그녀의 얼굴은 때묻었지만 크고 맑은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미나는 파티장 한쪽에서 제공되는 화려한 음식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다. 미나는 연단 위에서 연설하는 도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멋진 모습은 민에게 마치 동화 속 왕자님처럼 보였다. 미나의 작은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망이 싹텄다. 도연은 연설을 마친 후 연단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에 답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부를 늘어놓는 재계 인사들과 그에게 잘 보이려는 비서들이 가득했다. 미나는 그 틈을 타 도연에게로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위태로워 보였다. 미나는 도연의 곁으로 가까스로 다가섰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연의 슈트 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도연은 자신의 슈트 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에 의아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미나의 맑은 눈빛과 마주했다. 미나의 얼굴은 때묻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간절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슬픔과 함께 작은 소망이 반짝이는 듯했다. 미나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작은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 묻힐 뻔했지만 도연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딱 하루만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미나의 순수하고 절박한 물음은 도연의 차가운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아빠라는 단어는 도연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잊고 지냈던 어떤 그리움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미나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연회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얽혔다. 도연은 미나의 말에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미나의 순수하고 절박한 물음은 이도현의 차가운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딱 하루만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의 눈은 미나의 맑고 간절한 눈빛과 마주했다. 그 눈빛 속에서 도연은 과거 자신이 잃었던 어린 딸의 모습을 보았다. 잊고 지냈던 아픔과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주변의 재계 인사들은 미나의 당돌한 행동에 수군거렸다. 저 아이 대체 뭐야? 도연 회장님한테 감히 저런 말을 해. 아주 노골적으로 동정을 구하는군. 재혁 회장님이 저런 아이에게 흔들릴 리가 없지. 그들은 미나를 비난하고 그녀의 행동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도연의 비서가 미나를 끌어내려 했다. 꼬마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 무례한 짓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비서의 손짓을 막았다. 그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나의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도연은 미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민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진심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미나의 작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도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좋다. 딱 하루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과 함께 어떤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미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도연의 결정에 경악했다. 얼음 왕자로 불리던 이도현 회장이 이름 모를 작은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연의 비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회장님의 명예가... 하지만 도연은 비서의 말을 끊었다. 내 결정이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미나는 도연의 옆에서 마치 꿈을 꾸는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미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이었다. 미나는 저택의 화려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연은 민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며 오늘 하루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도연의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의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안에는 도연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미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아이가 도연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을 스쳤다. 미나는 사진첩을 도연에게 가져갔다. 아저씨, 이 아이는 아저씨 딸이에요. 예쁘다. 미나의 목소리는 순수했다. 도연은 사진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사진첩을 미나의 손에서 빼앗으려 했지만 미나는 놓지 않았다. 아저씨, 이 아이가 아저씨 딸이에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미나의 눈빛은 도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도연은 미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미나는 도연의 슬픔을 감지했다.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으로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미나의 따뜻한 손길이 도연의 차가운 손에 닿자 도연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미나는 도연의 과거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도연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병으로 아프고 자신에게는 아빠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도연에게 자신이 얼마나 아빠를 원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아빠가 되어준 도연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야기했다. 도연은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미나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민에게서 자신이 잃었던 딸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나야, 오늘 하루 아빠가 되어줄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날 하루 도연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미나가 원하는 대로 공원에서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미나는 도연의 옆에서
마치 진짜 아빠와 함께 있는 듯 행복해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도연의 차가운 저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미나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다. 그는 미나의 순수한 마음에 치유받는 듯 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미나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마법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민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미나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났다. 이도현은 미나와 보낸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이 미나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과 따뜻함을 보았다. 미나는 그의 옆에서 마치 진짜 아빠와 함께 있는 듯 행복해했고, 그녀의 작은 손길은 도연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미나가 잠든 후 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나가 가져왔던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도연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의 사진이 있었다. 도연은 사진 속 딸의 눈빛이 미나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애써 외면했지만 미나의 존재는 그에게 잊고 지냈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도연은 미나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나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미나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났다. 다음 날 미나는 도연에게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나는 도연의 슬픔을 감지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으로 도연의 이마를 살짝 만졌다. 도연은 깜짝 놀랐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 아내와 딸이 함께 웃던 행복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나는 도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도연은 미나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미나가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미나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그 사고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지 못했다. 미나의 능력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진실의 실마리를 안겨주었다. 도연은 민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자신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나는 도연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연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미나는 도연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의 과거를 파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어요. 아저씨의 가족을 죽인 나쁜 아저씨를 제가 찾아줄 수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미나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는 미나의 능력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국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다, 미나야. 아저씨를 도와다오.
너의 능력을 믿는다. 도연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했다. 도연은 미나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미나의 신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미나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미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나는 도연의 집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도연의 과거를 탐색했다. 그녀는 도연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도연의 아내와 딸의 사고 현장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어떤 가면을 쓴 듯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잔혹했다. 미나는 도연에게 그 남자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도연은 미나의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미나가 설명하는 남자의 특징들은 과거 그가 의심했던 인물, 즉 하나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최진우와 일치했다. 최진우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도연을 제거하고 하나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도연은 최진우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고 민준을 혼수 상태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최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미나의 능력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진실의 실마리를 안겨주었다. 도연은 미나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나를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도현은 최진우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심장에서는 맹렬한 복수심이 타올랐지만 그는 미나 앞에서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미나의 능력은 너무나 특별했고 도연은 미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최진우의 모든 행적과 하나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미나야, 내가 본 그 남자의 얼굴을 아빠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도연은 미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미나의 능력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미나는 도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도연의 기억 속에서 본 최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최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탐욕과 잔혹함을 도연에게 설명했다. 미나의 설명은 최진우의 실제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도연은 미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도연은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최진우의 과거를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도연의 부모님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해결해 준 은인이기도 했다. 이강구 아저씨는 도연의 요청에 따라 최진우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강우 아저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도연아, 최진우는 내 아내와 딸의 사고,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그곳에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즉 하나그룹의 전 회장 최영진은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도연은 이강우 아저씨의 말에 경악했다. 최진우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망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니.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진우의 아버지는 하나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도연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최진우는 도연을 제거하고 하나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연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도연은 민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미나는 도연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듯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꽉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저씨, 이제 제가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쁜 아저씨를 제가 혼내줄 수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미나의 손을 꽉 잡았다. 미나야, 너는 이제 나의 진짜 딸이다.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아빠의 아내와 딸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너의 아빠를 위해 우리는 최진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도연의 눈빛은 미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미나의 능력과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최진우는 미나의 능력을 알지 못했지만 도연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도연을 가만둘 수 없었다. 그는 최진우의 최측근이자 하나그룹의 비서실장 김철수에게 연락하여 도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김철수는 최진우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김철수는 도연의 사업적 약점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도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하나그룹의 주가를 조작하여 도연을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도연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도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하나그룹의 회장 자리를 최진우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도연은 최진우와 김철수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하나그룹의 주가를 방어했다. 미나는 도연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철수의 비서실장과 최진우의 숨겨진 감정을 읽고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미나는 도연에게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미나의 능력 덕분에 도연은 최진우와 김철수의 모든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도연은 미나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미나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나를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진우와 김철수는 미나의 알 수 없는 능력과 도연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들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진우는 미나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미나가 도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도연은 최진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는 미나와 함께 최진우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미나의 운명과 도연의 복수,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도현은 최진우와 김철수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미나의 안전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미나의 능력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희망을 주었고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유일한 실마리였다. 미나는 도연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우와 김철수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도연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최진우는 미나의 알 수 없는 능력과 도연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진우는 미나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미나가 도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최진우는 김철수에게 지시하여 미나를 납치하고 그녀를 이용하여 도연을 협박하려 했다. 어느 날 미나는 도연의 집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김철수가 고용한 전문 납치범들은 미나의 빈틈을 노렸다. 그들은 민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미나는 납치범들의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그녀의 작은 몸으로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연을 불렀다. 아저씨, 아저씨. 도연은 집안에서 미나의 절규를 들었다. 그는 즉시 정원으로 뛰쳐나왔다. 미나는 이미 납치범들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 미나 도연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치며 납치범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미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중무장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도연의 공격을 피하고 미나를 트럭에 태워 달아나려 했다. 미나는 트럭 안에서 울부짖었다. 그녀의 작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연은 납치범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미나는 자신이 도연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때 미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납치범들에게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트럭 안에서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하여 납치범들의 감정을 조작하려 했다. 납치범들은 갑자기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그들은 환각을 보는 듯 서로에게 총을 겨누거나 비명을 지르며 트럭 안에서 날뛰었다. 트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운전수는 당황하여 운전대를 놓쳤다. 트럭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이 멈춰 섰다. 도연은 미나의 능력이 발현된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트럭으로 달려갔다. 트럭 안은 납치범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웠다. 미나는 트럭 안에서 울부짖으며 도연을 불렀다. 도연은 미나를 트럭에서 끌어내 품에 안았다. 미나야, 괜찮니? 괜찮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미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납치범들은 미나의 능력에 의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은 납치범들을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납치범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미나는 안전하게 도연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최진우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미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존재가 도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도연은 미나의 능력이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나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미나를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미나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우의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기로 했다. 미나는 도연의 기억 속에서 최진우가 그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던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렸다. 그녀는 최진우의 비서실장 김철수 또한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미나는 도연에게 김철수가 최진우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USB를 가지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했다. 도연은 미나의 단서를 바탕으로 김철수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최진우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진우의 모든 비리를 은폐하고 있었다. 도연은 김철수가 자신의 개인 금고에 비밀 USB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금고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도연은 미나의 능력을 이용하면 금고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도연은 미나와 함께 김철수의 집으로 향했다. 김철수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연은 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철수의 금고 보안 시스템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미나는 도연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고 김철수의 집안에 있던 모든 전자기기가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도연은 그 틈을 타 김철수의 금고로 향했다. 금고는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미나의 능력으로 인해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도연은 미나의 도움을 받아 금고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최진우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김철수에게 발각되었다. 김철수는 미나와 도연의 침입을 감지하고 총을 들고 나타났다. 감히 내 금고를 털어 이 빌어먹을 놈들,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미나와 도연에게 총을 겨눴다. 도연은 미나를 보호하며 김철수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김철수의 잔혹함에 분노했지만 미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미나는 도연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철수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김철수는 미나의 능력에 의해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환각을 보는 듯 비명을 지르며 총을 난사했다. 그 틈을 타 도연은 김철수를 제압하고 USB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미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꼬맹이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너부터 죽어라. 김철수는 비열하게 외치며 미나의 목을 조르려 했다. 도연은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는 김철수를 강하게 밀쳐내고 미나를 품에 안았다. 김철수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도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와 경찰 특수부대가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도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우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김철수를 체포하고 USB를 압수했다. 도연은 미나를 꽉 안아주었다. 미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도연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녀석의 작은 손은 도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도연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미나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다정했다. 김지혜는 이준호 회장의 품에 안겨 김철수의 집을 나섰다. 경찰은 김철수를 체포하고 USB를 압수했다. 민준의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준호 회장의 따뜻한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이강우 아저씨와 한지훈은 민준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이준호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김철수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배후에 최진우와 김철수의 잔혹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사고 조작 보고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진우와 김철수가 주고받은 대화 녹음 파일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준호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최진우와 김철수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의 비극적인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최진우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준호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하나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진우와 김철수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준호 회장과 민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준호, 김미나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준호 회장과 민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하나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진우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준호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병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엄마의 슬픔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엄마에게 전달했다. 민준의 능력이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민준의 능력이 어떻게 엄마를 위험에서 구하고 최진우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엄마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진우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과 이준호 회장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과 이준호 회장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준호 회장은 최진우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민준은 이준호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아들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이준호 회장은 김태훈 부사장의 비열한 협박과 민준의 위태로운 상태 속에서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김태훈 부사장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미세한 반응에서 감지된 김태훈 부사장의 악의는 서연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김태훈 부사장이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민준의 희귀병과 관련된 치료법 또한 이 비리 네트워크와 얽혀 있었고, 민준의 사고는 김태훈 부사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태훈 부사장은 민준과 이준호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서연을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준호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들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준호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김태훈 부사장은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이준호 회장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준호 회장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살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정서연 간호사, 당신은 이제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김태훈 부사장의 죄를 밝혀냅시다. 이준호 회장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김태훈 부사장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김태훈 부사장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감지했다. 민준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민준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김태훈 부사장의 숨겨진 비밀을 감지할 수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에게 위험을 알리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의 주변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경고를 보내곤 했다. 서연은 민준의 작은 신호들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깨어나려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김태훈 부사장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준호 회장과 서연은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태훈 부사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태훈 부사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준호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김태훈 부사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김태훈 부사장은 서연과 이준호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민준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실을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혹은 민준에게 더 강력한 약물을 주입하여 그의 회복을 영원히 막으려 했다. 서연은 김태훈 부사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김태훈 부사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호 회장과 정서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현수 과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현수 과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서연의 용기와 이준호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준호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준호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김현수 과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과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현수 과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준호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민준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현수 과장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김현수 과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김현수 과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연과 이준호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김현수 과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김현수 과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김현수 과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김현수 과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이준호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주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은 신화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김현수 과장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서연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서연은 신화그룹의 의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과 의료 비리를 근절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강조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간호사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젊은 간호사의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과 비범한 능력이 한 소년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한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주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서연과 이준호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